안녕하세요. OPDC 송재무선임입니다. 이번에는 파스타 개발 도구 중 하나인 CLI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I는 이제 저희가 파스타를 설치했을 때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도구인데요. 이번에는 윈도우에 CLI를 설치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용했던 것보다 더 많은 명령어를 통해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LI는 오픈파스 배포와 릴리즈를 관리하기 위해 도움을 주는 커맨드 라인 유틸리티입니다. 기본 신텍스로는 cf 한 칸 띄고 명령어를 입력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cf 명령어는 명령어에 따라서 약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스타트를 할 수 있는 스타트 명령어는 약어로 s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CLI 설치는 클라우드 파운더리의 도큐멘테이션을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F CLI 도구는 파스타 API와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CF CLI 도구가 이제 명령을 포맷에 맞게 입력하면 파스타 공급자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는 처음에는 이러한 명령들을 수락하지 않지만 개발자 권한 등 권한을 할당하게 되면 앱을 배포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f 로그인 명령으로 파스타 API의 접속 정보와 사용자 패스워드 등을 정보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인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인증을 받아 로그인을 하게 되면 사용자는 액세스할 수 있는 org와 스페이스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에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LI 도구는 애플리케이션을 푸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파스타에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이 작업은 cf 로그인 명령어를 통해 수행되며 다음과 같은 샘플을 보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샘플을 보시면 cf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고 API 엔드포인트, 실제로 저희 파스타가 설치된 경로상에 API가 설치된 URL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메일은 이제 서비스에 등록할 때 사용한 주소가 되겠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설치를 했을 때에는 어드민으로 사용을 했었지만 이번에 실습을 할 때에는 플레이파크 쪽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포탈에 로그인 하실 때 사용하셨던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API 엔드포인트는 파스타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URL입니다. 일반적으로 https://api.domain을 이용을 합니다. 아래에 있는 주소들은 똑같은 클라우드 파운더리를 사용하는 여러 서비스들의 API 엔드포인트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인을 실행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로그인을 하면 시스템으로부터 인증되며 사용하는 파스타 공급자는 액세스할 수 있는 정보와 계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CLI 도구는 일부 정보, 즉 파스타 엔드포인트 API 및 인증 시 주어진 토큰을 저장하고 그 해당하는 토큰을 이용하여 API와 통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한 번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명령어를 이용할 때는 따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CLI 도구가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토큰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 인증을 하게 됩니다.
토큰은 보통 24시간 후에 만료되며 그런 경우에는 이제 CF 로그인을 다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된 API 엔드포인트가 기억되므로 24시간 동안 다시 인증하기 위해서는 이메일과 암호만 제공하면 됩니다. CLI는 명령줄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기본 도움말이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CF 헬프 명령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필요한 옵션을 찾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다음은 CF 헬프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볼 수 있는 도움말 리스트의 예시입니다. CF 헬프 명령어를 이용하면 필요에 따라 보다 자세한 도움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푸시한 앱에 사소한 변경을 가하는 명령 CF 리스테이지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에 대해서 더 상세한 파라미터라든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F 헬프 리스테이지나 CF 리스테이지 대시 헬프 명령어를 통해서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CF 헬프를 이용하면 환경명수 쌍을 설정하여 작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도움말은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명령에 대한 뉘앙스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사한 명령어들도 같이 어떤 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C also 쪽에 있는 것처럼 리스타트 명령어처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명령어도 같이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F 헬프만 입력을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명령어들에 대한 명령어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에 -A 옵션을 입력해 주게 되면 CF CLI가 실행할 수 있는 모든 명령을 나열해서 보여줍니다. 다음은 CLI 명령어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표를 보시면 로그인과 로그아웃, 이 어플리케이션 관련해서 푸시, 딜리트, 스타트, 스탑, 리스타트, 리스테이지, 그리고 서비스 관련하여 마켓플레이스, 크리에이트 서비스, 딜리트 서비스, 바인드 서비스, 언바인드 서비스, 그리고 라우트 관련하여 라우츠, 딜리트 올 펀드 라우츠 라고 해서 명령어들 리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어들은 우리가 파스타를 사용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명령어이기 때문에 꼭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 명령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F 로그인 명령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엔드포인트를 입력하고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다음번에 로그인 하실 때도 저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그인을 하실 때 엔드포인트를 바꿔서 로그인을 하시려면 꼭 -A 옵션을 통해서 URL을 변경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쉘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기 위해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U, -P 옵션도 있고요. 그리고 ORG나 스페이스를 선택해서 로그인할 수 있도록 -O 옵션, -S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예시입니다. CF 로그인 skip SSL validation -A 그리고 엔드포인트 URL
-u 어드민, -p 어드민, -o 그리고 -s 옵션을 통해서 org와 스페이스까지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아까 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skip SSL validation이라는 옵션인데요. 저희가 이제 API 엔드포인트 쪽에 SSL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써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희가 API에 SSL 인증서를 조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안 옵션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skip SSL validation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해당 보안 인증을 우회해 주게 되면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설치했던 파스타에서도 skip SSL validation 옵션을 통해서 로그인을 했었던 것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F 로그인을 하실 때 ORG 스페이스를 지정을 안 하신다고 해도 만약에 사용자가 ORG를 여러 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스페이스를 하나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경우에는 해당 ORG나 해당 스페이스로 강제로 지정이 되고 하나 이상, 그러니까 2개 이상 ORG나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 셀렉트 창이 나오면서 그 ORG와 스페이스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할 때 인증키가 아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통해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옵션을 넣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skip SSL validation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명령어는 cf 로그아웃 명령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cf 명령어를 로그인을 했던 걸 로그아웃 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으로는 cfApps입니다. cfApps는 현재 그 스페이스 상에 배포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리스트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탈로 봤을 때 대시보드 화면에서 아래쪽에 어플리케이션 배포되어 있는 리스트가 보였던 화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cfApps 명령어를 이용하면 그 대시보드에서 보셨던 어플리케이션 리스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fServices 명령어입니다. cfServices는 서비스 리스트를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시보드 서비스에서 보셨던 그 리스트를 볼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cfpush 명령어입니다. cfpush 명령어는 저희가 로컬에 있는 프로젝트를 파스 환경으로, 저희 파스트 환경으로 배포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fpush하고 되게 많은 옵션들과 어플리케이션 이름 같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렇게 배포를 해서 푸시를 할 때에는 앱 이름이나 뭐 그런 걸 지정을 하기보다는 매니페스트라는 파일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fpush 명령어를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 그 디렉토리까지 가셔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매니페스트 파일을 찾아서 해당 내용들을 확인하고 대치해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cfpush 명령어를 통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mname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이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스페이스 상에서 유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p 옵션을 통해서 빌드팩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빌드팩을 선택을 해주지 않게 되면 파스타 관리자가 지정을 해놓은 시스템 빌드팩 리스트를 가져와서 하나씩 확인을 하고 해당하는 빌드팩으로 알아서 배포를 진행을 하는데요. 시스템 배포팩이 마음에 드는 게 없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그 빌드팩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가 있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B 옵션을 주셔서 해당 빌드팩에 대한 이름이나 URL 정보 혹은 뭐 GitHub 쪽에 있는 git 정보 그런 거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빌드팩을 통해서 배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옵션은 인스턴스 수를 등록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두 개를 이용하여 이중화 옵션을 할 거면 마이너스 I, 이 숫자 2 입력을 하시면 인스턴스가 두 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마이너스 K라든가 마이너스 M을 이용해서 디스크나 메모리의 양을 입력을 해주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N 호스트라는 내용을 넣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할 때 사용할 URL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옵션들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옵션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delete 명령어입니다. cf delete 그리고 mname을 통해서 delete 어플리케이션을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f 옵션과 -r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f 옵션은 이제 한 번 더 딜리트 하기 전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없애주는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r 옵션은 이제 앱에 매핑된 라우트 정보를 삭제하는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저희가 푸시 명령어를 봤을 때 호스트를 지정을 해서 그 라우트 정보를 매핑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면 저희는 그 도메인, 생성된 도메인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에 접근을 하죠. 그런데 이 어플리케이션이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푸시했을 때 생성된 도메인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R 옵션을 이용을 해서 해당 라우트 정보를 삭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보게 될 delete all open route라는 그런 명령어를 통해서 남아있는 라우트 정보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탈에서 실험을 해보시면 그때는 알아서 라우트 정보가 같이 삭제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cf 명령어에서 단순히 cf delete 명령어만 이용을 해서 삭제를 해주시게 되면 옵션을 넣지 않으면 라우트 정보가 남는다는 거, 그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앱 실행을 해주는 cf start 명령어입니다. cf start 앱 네임을 입력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 푸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종료하셨던 것들을 스타트 명령어로 다시 기동을 시킨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f stop 명령어입니다. cf stop 앱 네임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중지시키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리스타트 명령어입니다. cf 리스타트 앱 네임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을 재기동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리스테이지 명령어입니다. cf 리스테이지 앱 네임으로 실행을 하실 수 있고 앱을 리스테이지 한다고 해서 뭐 환경 변수 설정 혹은 서비스가 바인딩된 거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명령어입니다. 다음 보실 명령어는 마켓플레이스 명령어입니다. cf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름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포탈에서 상단에 카탈로그를 누르고 왼쪽에 서비스를 눌렀을 때 보셨던 그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 리스트들, 서비스 목록을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로 -s 옵션이 있는데요. -s 옵션을 넣고 서비스 이름을 확인하신 서비스 이름을 넣으시면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 명령어는 Create 서비스 명령어입니다. CF Create 서비스, 그리고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하셨던 서비스명,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켓플레이스에서 확인하셨던 플랜명, 그 다음에 해당 서비스를 우리가 인스턴스화 시켰을 때 그 인스턴스를 부르는 이름을 넣어서 서비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다음은 딜리트 서비스입니다. CF 딜리트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F 옵션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를 할 것인지 확인하는 단순 옵션입니다. 다음은 바인드 서비스입니다. 바인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인스턴스를 매핑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CF 바인드 서비스 매핑시킬 어플리케이션명과 그 다음에 매핑시킬 서비스 인스턴스명을 입력하시면 앱과 서비스가 서로 바인딩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명령어는 언바인드 서비스 명령어입니다. CF 언바인드 서비스 앱 네임, 앱 인스턴스명으로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앱과 서비스가 서로 매핑되어 있던, 그러니까 바인딩 되어 있던 정보를 언바인드 처리를 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다음으로 보실 명령어는 라우치 명령어입니다. 현재 조직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라우트 정보를 조회하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명령어는 delete all point routes 명령어입니다. CF delete all point routes라는 명령어로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어플리케이션에 매핑되지 않고 남아있는 라우트 정보를 삭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앱을 딜리트 했을 때 마이너스 R 옵션을 주지 않으셔서 라우트 정보가 남아있다거나 했을 때 그러한 라우트 정보들을 이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CF 푸시 명령어를 내렸을 때 아까 전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인용해서 해당하는 옵션들을 대체를 해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시나 파스타를 배포할 때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실 때 이야기를 드렸지만 띄어쓰기에 따라서 설정이 적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랜덤 라우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트루 값을 주면 저희가 호스트 정보를 임의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주고요. 저렇게 펄스를 주게 되면 호스트라는 키값으로 저희가 지금 여기 화면상에는 테스트 01이라는 이름으로 호스트 같은 거를 강제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쪽에는 실제로 배포하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를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F 푸시 명령어는 manifest.yam 파일이 있는 곳에서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면은 CF 명령어와 manifest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패스 경로에 있는 파일을 찾아 배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F 푸시 명령어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포 결과가 러닝이 되어야 배포가 완료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 명령어 중에 마켓플레이스 쪽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CF 마켓플레이스를 입력하시게 되면 서비스, 사용 가능하신 서비스 리스트가 화면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cf create 서비스 명령어를 이용해서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cf create 서비스 MySQL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거고, 그리고 플랜 정보에 있었던 1GB라는 플랜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명으로는 테스트 MySQL DB라고 지금 입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해당하는 스페이스에 서비스 인스턴스가 생성되고요. 그 다음에 cf 서비스 명령어를 이용을 하시면 방금 생성된 서비스 인스턴스 정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인드 서비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cf 바인드 서비스, 웰컴 cf, 그리고 좀 전에 생성했던 테스트 MySQL DB 두 개를 연동시키는 명령어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인드를 하고 나시면 cf 서비스를 입력을 했을 때 바운드 앱 안에 우리가 바인딩한 어플리케이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cf-env 명령어입니다. cf-env 명령어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에서 확률 변수를 확인했던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f 리스테이지 명령어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cf를 이용해서 cf CLI로 서비스를 생성하고 연동을 했을 때 해당 서비스를 생성하고 연동하면 환경 변수를 통해서 vCap 서비스 안에 있는 접속 정보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컨트롤하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인딩을 저희가 바인드 서비스를 했다가 언바인드 서비스를 했다 다시 바인드 서비스를 하게 되면 계정 정보가 새로 생성되기 때문에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에서 걔를 읽어갔다가 나중에 그거를 고정값으로 들고 있게 되면 만약에 언바인드를 하고 다시 바인드를 하는 순간 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바인딩한 이후에는 사용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면 언바인드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CLI로 서비스 생성 연동한 거에 대한 지금 예시를 보고 계시고요. env로 해서 확인을 했을 때 db명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지금 MySQL 워크벤치 쪽을 통해서 접속하는 거에 대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바인드 서비스 관련된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딜리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거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때 하나 조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바인딩된 앱과 서비스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삭제하시기 전에 언바인드 서비스를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를 삭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cf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끄고 그리고 재시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실습 내용이 있을 거고요. 실습은 저와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실습을 하시고 나면 CLI를 통해 API 엔드포인트에 접근해서 파스타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앱 배포하는 방법,
그리고 서비스 생성과 뭐 바인드 할 수 있는 거,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설명했던 부분 중에 워크벤치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외부에서는 이제 서비스로 직접 접근을 하실 수는 없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그 서비스 쪽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워크벤치 같은 걸로 이제 뭐 MySQL이라든가 그런데 접속을 해야만 테이블을 생성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실습을 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CF-CLI를 설치를 해볼 건데요. 네, 구글에 CF-CLI라고 쳐보시면 Installing the CF-CLI라고 해서 클라우드 파운더리 독에서 발행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인스톨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번에는 윈도우에다가 CF-CLI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Install the CF-CLI using a compressed binary, 이 파일을 이용해서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호스트 운영체제를 리눅스나 맥으로 쓰고 계신 분들은 위에 있는 설명서를 참조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링크를 눌러서 따라가 보시면 링크가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링크를 눌러보시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GitHub가 확인이 되고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보시면 다운로드에 V6 버전과 V7 버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V6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네, V6를 누르고 내려오시면 인스톨러랑 바이너리 파일이 있는데, 저희는 윈도우 64비트의 인스톨러 파일을 다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운이 되고요. 이 폴더 열기에 들어가셔서 압축을 해제하신 다음에 디렉토리 안에 CF 인스톨러 파일을 클릭해서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CMD 창을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CMD 창을 여시고 여기에다가 CF-V 라고 쳐보시면 제대로 설치가 되셨다면 CF 버전에 대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CF 로그인을 할 건데요. 저희 서버는 그 SSL 인증서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skip SSL validation 옵션을 같이 쳐주셔야 되고요. 엔드포인트는 https://api.pass4.org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저희가 포탈을 했을 때 사용하셨던 플레이파크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파스타 트레이너 계정을 쓸 거고요.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로그인이 되면서, 지금 트레이너 계정에는 org와 스페이스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org와 스페이스가 자동으로 매핑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사용자 org 스페이스 이렇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으로 할 거는 저희가 현재 CF 그러니까 플레이파크 쪽에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존재하는지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CF 앱스를 쳐보시면 저희가 포탈을 할 때 배포했던 자바 파일 테스트라는 이름의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CF 서비스를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만들어놨던 MySQL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운드 앱 부분에 자바 파일 테스트라고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현재 바인드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먼저 지금 먼저 배포가 되어 있는 자바 파일 테스트 어플리케이션과 MySQL이라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삭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cf 명령어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cf help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할 건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unbind 서비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저 unbind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령어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unbind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 us라는 약어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cf help unbind 서비스라고 입력을 해보시면 usage라는 부분에 cf unbind 서비스 appname, 서비스 인스턴스 네임 이런 식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f unbind 서비스 그 다음에 appname은 자바 8 테스트 그리고 인스턴스 네임은 MySQL이라고 해서 unbind를 시키면 그 자바 파일과 자바 파일 테스트와 MySQL이 바인드 되어 있던 것이 해제가 되고요. 한 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cf services라고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 바운드 앱이 삭제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삭제를 해줄 건데요. cf help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cf delete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elete라는 명령이 여기서는 확인이 여기 있군요. 네, delete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cf help delete라고 쳐보시면 delete 명령어를 사용하는 법이 마찬가지로 usage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appname을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cf delete 자바 8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삭제 여부를 확인을 하고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바 파일 테스트를 삭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삭제를 해줘야겠죠. cf help 명령어를 이용해서 확인을 해보면 delete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네. delete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elete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삭제를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cf help delete 서비스 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usage에 삭제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보고 삭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cf delete 서비스 MySQL 이라는 이름으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면 삭제 확인 여부와 함께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삭제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것으로는 이제 저희가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배포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포를 진행을 할 거냐면 네, 크롬으로 다시 돌아가시고요. 저희가 URL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URL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URL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해당 URL에 들어가시면 다운을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해당 URL로 한번 들어가 봐 주시고요. 그러신 다음에 welcomecf.gb라는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다운을 받아주고요. 마찬가지로 다운이 다 되었으면 폴더를 여셔서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풀어주신 압축 파일 폴더는 접속하기 편하게 C 드라이브 쪽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나서 잠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index.jsp 파일 하나로 이루어진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노트패드로 한번 열어서 보게 되시면 네, 처음에 헬로 파스타 월드라는 그 인사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바인드 서비스를 했을 때 vCap 서비스 안에 바인드 정보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거를 system.get-env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가져와서 그 안에 바인드된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MySQL DB라는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없으면 please bind the database라고 해서 바인드가 되지 않았음을 알려주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정보를 가져온 다음에 그걸로 커넥션을 맺고 db connected라는 글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푸시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MySQL과 바인드 돼서 화면이 바뀌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명령어 프롬프트로 돌아와서요. cd c 드라이브론 db를 들어가시면 네, 저희가 다운받아놓은 웰컴 cf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다시 한번 웰컴 cf에 들어가게 되시면 매니페스트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는 이거를 어떻게 푸시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니페스트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네, 보시다시피 앱네임은 웰컴 CF로 지정이 되고요. 얘도 자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1023메가 메모리를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호스트는 여러분들이 독자적인 호스트를 써야 되는데요. 저는 트레이너라고 해가지고 호스트 웰컴 CF 트레이너 이렇게 이름을 줄 거고요. 그리고 타겟은 웰컴 CF 타겟 안에 웰컴 CF.war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이용해서 배포를 할 거고 빌드팩은 자바 빌드팩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매니페스트를 수정을 하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롬프트로 돌아가셔서 cf push 명령어를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타가 웰컴, 그러니까 cf-cli가 매니페스트 파일을 읽어서 웰컴 cf를 배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게 저희가 처음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웰컴 CF에 대한 환경 변수나 그런 거를 잡아서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확인해서 드롭릿이라는 파일을 만들게 되고요. 이 드롭릿을 다시 만든 다음에 이걸 블록 스토어에 저장을 했다가 다시 파스타에다가 배포하는 방식으로 배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보고요. 네, 지금 스테이터스 러닝으로 바뀌면서 시작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시 cf-apps를 입력을 해보시면 URL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웰컴 cf 트레이너 pasta.org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탭을 하나 열어주시고 cf 트레이너 pasta.org 를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배포가 된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Hello Pasta World, Please find the database.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서비스를 만드셔서 서비스도 바인드를 해보시면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제일 처음에 보실 거는 이제 cf 플레이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 MySQL DB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create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요. 그거에 대한 헬프를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헬프 명령어를 써보겠습니다. create 서비스라고 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useAge의 사용법이 나오겠죠. cf create 서비스 서비스명 플랜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서비스명이랑 플랜명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서비스명은 MySQL DB이고요. cf create 서비스 MySQL DB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플랜명이 조금 긴데 플랜명은 MySQL 플랜1 10콘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ySQL 플랜1 10콘 맞죠? 네. 를 사용할 거고요. 인스턴스명은 MySQL DB라고 명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서비스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그러시면 저희가 cf 앱스로 웰컴 cf를 확인했던 것처럼 cf 서비스 명령어로 지금 저희가 생성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를 서로 바인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인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cf help 바인드 서비스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useAge에 cf bind 서비스 app name 서비스 instance nam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app name이 welcome cf였고 서비스 인스턴스명이 MySQL DB로 생성을 했었습니다. 여기 MySQL DB로 해서 MySQL DB라는 인스턴스명으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두 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f bind 서비스 cf MySQL DB 이렇게 바인드 명령어를 내려주시면 바인드가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팁에 나오시죠? cf 리스테이지 웰컴 cf를 해줘야 정상적으로 체인지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크롬 화면에서 F5를 누른다고 해서 화면이 변경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f 리스테이지 웰컴 cf라는 명령어로 웰컴 cf를 리스테이지 작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테이지를 하게 되면 저희가 환경 변수에 지금 파스타 관련된 서비스 관련된 MySQL DB가 연결된 게 확인이 되고 그게 어플리케이션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푸시했던 것처럼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 진행되는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리스테이지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플레이즈 바인드 더 서비스보다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DB 커넥티드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파스타는 CF CLI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거나 중지하거나 실행하거나 아니면 재적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서비스를 생성하고 서비스에 대해서 무언가를 변화할 수 있는 작업들, 그런 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능하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CF 헬프 명령어를 아까 봤으니까 저희가 주로 사용을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Create User Provided Service, 혹은 약어로 CUPS라고 불리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저희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내일에 서비스 브로커라는 걸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서비스 브로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브로커를 생성을 하시고, 원래는 이제 관리자가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되도록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사용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컵스 명령을 통해서 임시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컵스라고 해서 CF 헬프 컵스를 입력을 해보시면 사용법이 나오는데요. CF Create User Provided Service, 그런 다음에 서비스 인스턴스 명령을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 credentials, 그리고 syslog drain URL, route service URL, 그리고 tags,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사용법에 대해서 예시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시면 우리 윈도우 커맨드 라인에서는 CF Create User Provided Service, 그리고 서비스 인스턴스 명, -p 옵션을 주셔서 Credentials 정보를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서비스가 등록되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서비스 브로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험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험 환경은 우분투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 리눅스 맥 쪽에 있는 해당 형식으로 포매팅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컵스 명령어는 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로 지금 MySQL을 등록을 했었는데요. MySQL에 접속을 해서 테이블 생성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관해서 잠깐 간단하게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F 서비스 입력을 하시면 서비스에 지금 웰컴 CF가 지금 바인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CF SSH 웰컴 CF라는 명령어로 웰컴 CF가 배포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접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L 옵션을 주시게 되면 로컬 포트에다가 실제로 저기 MySQL 서비스가 되고 있는 IP 포트를 이용해서 그 SSH 터널링 기법을 통해서 로컬 9999 포트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터널링을 통해서 접속해야 될 MySQL DB의 IP와 포트를 모르잖아요. 이거는 CF env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F env welcome CF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 연결되어 있는 vCap 서비스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vCap 서비스 안에 MySQL DB, 그리고 Credentials 안에 보시면 호스트네임 10.10.4.14번 IP와 포트 3306번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저희가 SSH 웰컴 CF-L에 9999는 4.14번 4.14번 삼성공유 포트로 이렇게 포트 포워딩이 아니고 SSH 터널링을 하겠다라는 명령을 통해서 명령어를 내리게 되면 이 SSH가 붙어 있는 동안은 해당하는 포트로 터널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CMD 창을 하나 더 띄워주시고요. 네. 공유를 다시 해서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화면을. 그러신 다음에 이쪽에서 텔넷 로컬호스트 그리고 9999 포트로 접속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리아DB로 저희가 되어 있는데요. 마리아DB에 붙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SSH 터널링을 통해서 DB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를 MySQL 워크벤치라든지 기타 다른 MySQL 클라이언트 툴에다가 로컬호스트의 3306 포트로 접속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터널링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V캡 서비스 안에 접속할 DB명 그리고 접속할 때 필요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으니까요. 로컬호스트의 9999번 지금 포트 포워딩을 해놓은 포트죠. 네, 로컬호스트의 9999번으로 접속을 하시게 되면 지금 생성된 서비스 안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CLI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조금 이따가 ID 쪽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